수학 가르치고 있는 윤우현 쌤입니다. 저는 사실 주로 이제 자사고 수업을 하다가 원래는 일반고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자사고로 가서 자사고 수업만 하다가 민사고, 하나고, 북일고 등등 하다가 이제 다시 일반고 수업을 깔려고 해서 이제 반반 정도 하고 있거든요, 지금은. 그래서 제가 학생들 어떻게 그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시간표 보시면 고1 정규반 공수 2죠. 월금 6시부터 10시까지, 클리닉은 수업 전입니다. 개강은 14일 개강해서 9회. 그리고 바로 학기 중 내신 대비반 여전히 월금. 개강은 8월 15일 계속반이라고 말씀드릴게요. 제가 진짜 학생들 가르치면서 가장 많이 느꼈던, 어머님들이 방학에 학원 선택할 때 하는 큰 두 가지 실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제 외고 학생이었는데요. 제가 수투를 가르쳤습니다. 근데 한 3월부터 가르쳤는데 정말 방학에 얘는 뭘 했지 싶을 정도로, 그 수투 같은 경우는 아시죠? 야매가 되게 많습니다. 비율 관계 이용해서 간단히 푸는 풀이 뭐 이런 공식들이 엄청 많은데 정말 하나도 몰라요. 하나도 몰라서 제가 이제 어머니랑 상담을 되게 많이 했는데, 얘가 이제 외고 학생들이 많이 가는 학원에 친구들 따라서 갔는데 애들 엄청 많대요. 근데 그 수업을 이해하는 학생은 자기가 생각할 때 10%도 안 된답니다. 몇 명의 소수의 잘하는 학생을 위한 고난이도 문제풀이를 계속 반복하고, 얘가 거기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너무 신기해서 물어봤어요. 야, 이해가 안 되는데 왜 앉아 있어? 그래서 이제 3월에 더 이상 안 되겠다 해갖고 학원을 바꾼 거래요. 근데 거기에 있는 이제 외고 학생들 그 성과가 너무 좋다 보니까 애들이 다 거기 앉아 있는데 절반 이상이 이해 못하는 수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되게 충격받았거든요. 저는 아직도 그 학원을 기억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잘하는 학생이 다니는 학원을 따라갔어. 근데 고난도 문제풀이 위주의 수업을 이해 못한 채 머리수만 채우는 경우 정말 많습니다. 이게 진짜 정말 많아요. 근데 뭐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떤 한 자사고에서 제가 1타거든요. 200명 정도 됩니다. 1, 2, 3학년 합쳐서. 근데 저는 항상 그걸 경계해요.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가장 많은 반이 80명이에요. 근데 이제 80명 중에 진짜 잘하는 애는 한 20명? 근데 저는 항상 수업하면서 지금 저 20명 때문에 따라온 60명을 버리면 안 된다, 이 생각을 계속하면서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잘하는 애들이 나가도 좀 괜찮다고 생각해요. 보통 선생님들은 잘하는 애들 타깃으로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그 경험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항상 수업할 때 잘하는 애들만 타깃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잘 되는 걸 수도 있고요. 아무튼 그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그 학교에 이제 여름방학 전에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어머님들이 꼭 있어요. 선생님 반은 애들이 너무 많아서 자기 애들은 기본부터 차근차근 하려고 과외나 소수정예를 하고 학기 중에 다시 오겠대요. 그런 어머니들 되게 많거든요. 전 단언컨대 그럼 오지 마시라고 합니다. 그냥 계속 그걸 하시라고요. 왜냐면 어차피 와도 적응 못하는 거 알고 있거든요. 방학에 과외, 소수정예, 어머니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여기 대치동은 학원 선생님이 몸값이잖아요. 학원 선생님 실력이 몸값이잖아요. 과외나 소수정예로 제가 가르치는 거를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은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의 그 컨텐츠 똑같은 퀄리티의 수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 돈 받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과외나 소수정예를 택해서 수업을 했더니 개념 위주 수업의 고난도 문제의 접근 방법은 아예 몰라요. 왔는데 정말 아무것도 몰라요. 그럼 저는 이제 솔직히 밑반으로 내리죠. 제가 A반하고 B반을 하는데 어쨌든 B반으로 내립니다. 그래서 방학 때 학원 선택 두 가지 실수, 이게 제가 보기에 어머님들이 한 절반 이상 이런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나. 저는 항상 이 생각을 해요. 이제 저는 수업을 어떻게 하느냐? 저는 이제 이 두 번째 케이스를 좀 더 말씀드리면, 어, 가끔 이런 선생님들 있죠. 개념만 제대로 알아도 문제풀이는 쉽다. 개념을 모르기 때문에 너는 문제풀이가 안 되는 거야. 제가 단언컨대 말씀드릴게요. 동화책을 너무 많이 본 사람이에요.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개념을 정확히 안다고 문제를 풀 수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만약에 헬스장에 갔는데 근육이 늘어나는 원리를 안다고 근육이 늘어납니까? 그냥 뭔가 이렇게 계속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근육이 늘어나는 원리를 몰라도 돼요. 그냥 이것만 하면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이게 되게 열받는 게, 되게 유명한 스타 강사들도 개념을 제대로 몰라서 못 푸는 거래요. 말이 안 돼요. 개념을 알아도 못 풀어요, 애들은. 개념을 알아도 못 풉니다.
그냥 이것만 할 수 있게 해 주면 돼요. 그래서 저는 제가 티처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트레이너입니다. 그냥 이거 만들어 줄 수는 있어요. 어떻게요? 어 기본 문제, 고난도 문제 방하게 할 필요 없어요. 어차피 고난도 문제는 훈련시킨다고 맞출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버립니다. 기본 문제 언제 풀어도 학생이 혼자 고쟁이 내신 유형 고쟁이 풀어서 한 번 익숙해지면 틀리지 않는 문제예요. 엔간하면. 딱 이거죠. 중에서 상급의 문제, 중상급의 문제, 학교 시험의 난이도를 좌우하는 핵심 문제라고 부르는데 이 문제를 잘 푸는 사람이 결국 등급을 만듭니다. 이거는 정말 확고해요. 그래서 이 약간 중에서 상급의 문제들을 집중 연습시킵니다. 적응시키고 훈련시키고 확인하고 반복해서 계속 반복시켜요. 방학에 한 번 돌고 내신 기간에 돌고 그다음에 그 내신도 2달이죠. 한 달 동안 한 번 돌고 한 달 동안 또 한 번 달고 3번 돌아요. 3번 돌면 엔간한 학생들 다 풉니다. 엔간한 학생들 이거 풀어요. 그냥 말 그대로 이것만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방식으로 지금 자사고에서 한 200명을 넘긴 게 이게 원동력이거든요. 뒤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저의 큰 장점은 딱 3가지입니다. 정교하게 설계된 수학, 어렵지만 할 만하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입니다. 엄마, 수업이 좀 어려운데 그래도 할 만해. 이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참고로 요번에 지금 일반고 1학년 반을 하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10명 좀 안팎이에요. 북일고는 55명입니다. 정확히. 1학년. 근데 어쨌든 그 학생이 자기들 친구끼리 야, 숙제가 어려운데 그래도 할 만하지 않냐? 뭔가 어려운데 그냥 좀 풀리지 않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그걸 딱 들으면서 너무 뿌듯했죠. 내가 설계한 대로 애들이 가고 있구나. 그래서 제가 항상 제 수업을 이유식이라고 표현해요. 정말 말 그대로 엄청난 노력을 들여서 하드웨어 책을 만들어 온 겁니다. 애들이 알아요. 특히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반고에서 빛을 못 봤어요. 강사 초창기 때. 자사고가 하니까 빵 터졌어요. 정말 한 방에 터졌거든요. 근데 왜 그랬나 생각해 보면 자사고 그 남자애들 남학교거든요. 보통 알아봤어요. 이 컨텐츠를. 이 교재가 진짜 난이도부터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그냥 나열하는 나열식이 아니고요. 정말 의도를 갖고 모든 첫 문제들, 2천 문제들이 다 배열이 됐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거를 애들이 알아봐서 이게 분명히 어려운데 왜 풀리지? 잘 풀리네? 약간 이런 느낌이 들도록 수업을 듣고 비슷한 결의 문제를 숙제로 반복하면서 조금씩 결이 다르고 어 난이도가 올라가는 문제를 푸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적응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게 제 수업의 가장 큰 장점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정확한 니즈 파악. 어머니들 강사가 진짜 제일 어, 어 그지 같은 직업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가 이 얘기하면 가끔 교무실에 있는 어떤 여자 선생님 울기도 합니다. 강사가 최악의 직업인 이유 딱 하나. 나보다 낮은 사람들한테 평가받는 유일한 직업이에요. 다 회사 다니시는 분들 임원이 날 평가하고 사장이 날 평가하고 높은 사람이 평가를 하거든요. 강사는 길거리에서 보면 꼬꼬마들한테 야, 걔 존나 잘 가르치지 않냐? 걔 궤도 담지 않았냐? 막 이런 말을 듣는 유일한 직업이요. 그래서 강사가 최악이고요. 그다음에 강사가 어려운 이유 딱 하나. 고객의 니즈를 모릅니다. 자기도 선생님이 어떻게 가르쳐 줬으면 좋겠다라는 니즈가 없어요. 게다가 니즈가 또 2개예요. 학부모 니즈, 학생 니즈. 다 맞춰야 돼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 학부모 니즈는 좀 잘 못 맞춰요. 어려워요. 학생 니즈는 기가 막히게 맞춥니다. 학생 니즈는 뭐 제가 너무 기가 막히게 맞추는데 일단 학생들 니즈 편하게 1등급 받고 싶어요. 진짜 수학을 좋아하는 몇 명을 빼고는 그냥 편하게 1등급 받고 싶어요. 이게 니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제가 이제 구성한 거는 정확히 타겟팅된 문제들입니다. 이게 그냥 문제 너 풀어 이게 아니고 정말 뭘 주더라도 정확히 타겟팅이 돼 있어요. 학생들이 그거를 딱 느끼고 이 뭐야 내가 원하는 수준의 문제, 원하는 배열 이거를 느끼는 순간 이제 제 팬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의 니즈는 제가 정말 정확히 파악해서 쓸데없는 거 절대 가르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내신에 나와요. 근데 왜 안 가르치시나요?
그건 내신 때 시험 전에 한 번 보면 돼요. 그냥 한 번 보면 그냥 바로 풀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방학에는 이런 짓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방학에는 정말 그 등급을 좌우하는 핵심 문제들만 적응, 훈련, 확인, 반복 이것만 해도 애들 벅찹니다. 그냥 이것만 연습시키면 돼요. 나머지 고난도 연습한다고 못 맞추고 그냥 찍어서 맞출 확률이 더 높을걸요? 아마 킬러 문제들. 학교에서 한두 문제 나오는 기본 문제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언제 풀어도 맞출 수 있다는 게 이제 저의 철학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 적중률. 이건 사실 내신 기간에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이런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아마 뭐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 되게 위험할 수 있지만 대치동에서 자사고 학생이 거의 가장 많은 선생님 중에 한 명입니다. 지금 현재. 뭐 상담실에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는. 거짓말을 하진 않겠죠. 그래서 방학에 이제 제가 만든 프로그램이 피드인데 일단 첫 번째 단계적 구성 피드. 근데 이제 피드 심화라고 했는데 이걸 이름을 바꿨습니다. 요새 킬러 피드. 그래서 피드, 킬러 피드, 그다음에 내신 대비반인데 공수는 킬러 피드가 없어요. 공수는 킬러 피드가 없어서 어쨌든 방학에 저랑 이제 피드를 공부하고 내신 대비로 들어가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학생들에게 어떻게 반복을 시키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개념 피드 로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피드로 수업을 하고 그다음에 피드 플러스로 숙제를 하는데 거의 결이 똑같습니다. 제가 수업한 내용과 결이 거의 똑같고요. 결이 다르거나 튀는 문제는 단 한 문제도 없어요. 제가 그리고 어 어머님들께 자신 있게 말씀드릴게요. 피드 플러스의 오타랑 오답은 단 한 개도 없습니다. 네, 그만큼 이미 검증이 끝났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테스트. 아마 테스트를 저처럼 정성 들여 내는 쌤은 없을 거예요. 학생들이 테스트 보면서 느껴요. 뭐야, 똑같네, 비슷하네. 근데 충격적인 사실, 비슷하네, 똑같네, 다 맞는 학생 없습니다. 네, 대부분 시험 보면 피드 테스트 보면 평균이 6점 정도예요. 그래서 저도 항상 미스테리요. 아니 똑같은데? 아니 왜 말만 바꿨는데 숫자만 바꿨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죠. 학생들은 그냥 이걸 해서 익숙하게 만들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점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평균 이하는 재시험을 봅니다. 재시험 똑같아요. 결이 똑같아요. 결이 똑같아서 수업, 숙제, 테스트, 재시험 이걸 제가 포트폴리오, 피드 포트폴리오라 부르는데 이거를 한번 돌립니다. 그리고 내신 들어가면 지금 예로 들을게요. 5월에 똑같이 돌아요. 내신 유형 핵심 정리, 렛츠 프랙티스 그게 숙제고요. 테스트 보고요. 재시험을 봐요. 그럼 학생이 몇 번을 반복해? 킬러 피드, 수투, 이제 수투나 수학 같은 이제 수능 과목은 킬러 피드가 있는데 킬러 피드도 똑같아요. 그럼 학생들 입장에서 똑같은 주제를 4번, 4번, 4번 반복합니다. 12번 반복해요. 이러면 어머니도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사실 북일고에서 빵 터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맞아 떨어졌어요. 북일고가 킬러 문제가 잘 안 나옵니다. 그리고 기본 문제가 잘 안 나와요. 중에서 상급의 문제들이 계속 깔려요. 근데 학생들이 이런 연습을 하니까 뭐야, 너무 빨리빨리 잘 푸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소문이 나고 소문이 나고 소문이 나서 지금은 사실 더 이상 받지도 않습니다. 입반 테스트 보고 아예 안 받는데 제가 보기에 물론 이제 저의 방식이 맞는 학교들이 있어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맞는 학교는 킬러 문제들이 좀 안 나오는 학교. 킬러라고 할 만큼 막 어려운 게 없는 학교? 뭐 대충 떠오르시죠? 막 학교는 말씀 안 드릴게요. 막 킬러 문제가 막 중충충충충충충 깔려. 뭐 상문고. 근데 요새는 상문고도 좀 쉬워졌죠. 좀 안 맞을 수 있어요. 뭐 그다음에 너무 쉬운 문제만 주구장창 깔려. XX고. 근데 그런 학생 안 맞을 수는 있거든요. 근데 뭐 제가 생각하는 킬러 없고 기본 문제 없고 약간 아리까리한 문제들이 깔리는 뭐 중대 뭐 숙명 뭐 이런 학교들은 저는 무조건 점수 만들 수 있다고 하고 자신하고 실제로 지금 저희 반에 있는 애들 아직 1등급 가기에는 약간 중간고사 때 2초 나왔어요. 2초. 2초에 많이 걸렸거든요, 애들이. 아직은 살짝 부족한 데 이제 연습시키면 결과적으로 이제 1등급을 갈 수 있다고 확신하고 저는 계속 밀어붙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머니들께서 방학에 만약에 저 수업을 듣게 하신다면 일단 수업을 딱 들었는데 엄마 수업이 너무 어려운데 빠른데 이러면 사실 저도 도와줄 방법이 없어요. 그거는 이제 저도 도와줄 방법이 없고 엄마 수업이 다 이해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좀 들을 만해 하면은 이제 정말 말 그대로 이제 효과를 볼 수 있는 레벨의 학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이제 북일고에서 이제
어떤 학생 한 명이 무조건 들어오고 싶다 해 갖고 입학 테스트 성적이 안 됐는데 어떻게 해서 좀 받아준 학생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수업이 이해가 하나도 안 됐대요. 한 두세 번은. 뭐 하는 거지?' 이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근데 그 학생이 약간 적응하고 나니까 선생님이 뭘 원하는지 무슨 의도로 수업하는지가 보인다고 해요. 그래서 저도 제가 그 학생 이야기를 드린 이유가 이게 '학생마다 적응도의 차이가 있구나. 처음에 이해가 안 돼도 나중에 따라오는 학생이 있을 수도 있구나.'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학생이 지금은 저희 반에서 거의 에이스급입니다. 네, 그래서 거의 1 찍고 있는 학생인데 그래서 학생들마다 어쨌든 그걸 보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업 구성 말씀드릴게요. 2시 수업 전에 클리닉 있고요. 그다음에 6 시부터 6시 반까지 10 문제 전날 수업한 내용을 바탕으로 테스트 보고요. 그다음에 수업 3 시간 하고 그다음에 이제 9시 반부터 클리닉 재시험 보는데 이제 사실 여기 왜 시간이 잘못 들어갔죠? 이 쓸데없는 게 들어갔네요. 방학 중에는 이제 재시험인 학생들은 2 시부터 5 시까지 불러서 숙제 안 한 학생도 불러서 미리 클리닉 한다고 말씀드릴게요. 세부 진도 계획표 9 회차라 좀 빡세긴 하죠. 이게 되게 빡빡하긴 한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절대 쓸데없는 건 없습니다. 정말 핵심들 학교 시험에 정말 정말 많이 나와서 제가 문제를 너무 많이 갖고 있는데 이걸 연습시켜야만 하는 문제들을 중점적으로 연습시켜서 학생들이 내신 대비할 때 어 안착할 수 있도록 네, 수업을 구성했다는 말씀드릴게요. 제 캐치프레이즈는 딱 하나입니다. 수학학원에 까다로운 학생들일수록 만족하는 수업. 정말 수학학원에 너무너무 우리 애가 까다로워 보내주십시오. 절대 학생들 만족도는 저는 뭐 거의 최상이라고 항상 자부하고 뒤에 수강 후기 잠깐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설명회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